약을 먹어도 파스를 붙여도 왜 내 무릎은 여전히 아픈 걸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재활의학 전문의 이민호입니다. 올해 70이 넘은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나이에 비슷한 통증을 겪어봤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온몸이 쑤시고 결리는데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이 들어서 생긴 통증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과 몰랐던 작은 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진통제 없이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40년 가까이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보여준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분, 무릎이 아파 산책조차 어려웠던 분, 어깨가 욱신거려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분들, 단 3분의 마사지로 일상을 되찾은 사례들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통증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뀔 겁니다. 꼭 따라 해보시고 직접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밀 포인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의 핵심은 허리가 아니라 허벅지일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우리는 보통 아픈 곳만 주무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각 부위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 통증의 근원이 허벅지 근육이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강영수 어르신은 80을 넘긴 연세에도 운동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어지고 허리까지 굽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이라며 약과 물리치료를 권했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주무르면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어보세요. 허벅지 앞쪽에는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강영수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허벅지를 3분씩 문질렀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줄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면서 허리도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 공원을 2바퀴씩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 배와 다리가 만나는 허벅지 위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딱딱한 뼈가 느껴지는 지점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듯 문질러 보세요. 딱딱하고 아픈 부위가 느껴진다면 바로 거기가 뭉친 근육입니다. 그곳을 손가락으로 너무 세지 않게 시원하다 싶은 압력으로 천천히 좌우로 문질러 줍니다. 한쪽 다리당 1분 30초씩 하루 2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별 느낌 없을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허리와 무릎을 동시에 조절하는 다관절 근육입니다. 하나만 풀어도 2곳 이상이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통증은 결국 굳어버린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되살아나고 불필요한 통증이 줄어듭니다. 지금 허리가 무겁거나 무릎이 쑤시는 분들이라면 허벅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을 주무르라고 하시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은 온몸과 연결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몸 전체 장기와 신경이 연결된 반사점이 몰려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척추, 허리, 무릎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서울에 사는 69세 장미경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로 수년간 고생하셨습니다. 10분만 서 있어도 엉덩이 아래까지 저릿했고 장 보러 나가는 일조차 큰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파스도 붙였지만 효과는 며칠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을 권했지만 어르신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건 하루 2번 발바닥 자극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발을 주물러요? 처음엔 의아해 하셨지만 그래도 해보자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발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위 그리고 발뒤꿈치 아래를 손으로 눌러가며 문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뒤 아침 허리를 펴는 동작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엔 지팡이 없이 걷게 되셨고
지금은 운동을 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발바닥 자극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둘째, 몸의 자세가 바로 잡히고, 셋째, 천연 진통제 같은 호르몬이 몸속에서 분비됩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부위, 그리고 뒤꿈치 근처는 허리와 관련된 반사점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리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듯 문질러 줍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은 둥글게 그리듯이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엔 발가락 아래쪽, 그리고 뒤꿈치 근처까지 꼼꼼히 자극합니다. 한 발당 1분에서 2분, 하루 2~3번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 볼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굴려보셔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발을 자극하면 허리뿐 아니라 무릎, 고관절,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발 자극 요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관절염, 수술 후 회복, 만성 통증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로 감각이 둔한 분, 발에 상처가 있는 분은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자극해 주세요. 지금 발바닥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만약 시원하면서 아픈 느낌이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몸에 이상 신호를 보내는 부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발 자극,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어려운 날, 무릎까지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땐 허리나 무릎을 주무르기보다 무릎 뒤쪽 오금, 바로 그곳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오금입니다. 한자로는 뒤오, 무릎 금자를 씁니다. 의학적으로는 위중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오금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허리부터 다리 뒤쪽 전체를 따라 내려오는 중요한 신경과 혈류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풀어주면 허리, 엉덩이, 무릎까지 통증이 한꺼번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실제 환자분들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조명성 어르신은 4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며 늘 서 있는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고 허리는 굽고 무릎은 붓고 결국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 물리치료까지 다 해보셨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아팠고 심지어 무릎 수술 권유까지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무릎 뒤 오금부터 풀어보자고 권했습니다. 딱히 어려운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잠자기 전 하루 3번 무릎 뒤 오목한 그 자리를 손으로 천천히 눌러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명성 어르신은 무릎보다도 먼저 허리가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펼 수 있었고 굽어있던 등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 겁니다.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고 3주째에는 40년 가까이 알아온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릎 뒤 오금에는 몸 뒤쪽 전체를 지나는 방광경락이라는 에너지 흐름이 지나가고 이 흐름을 자극하면 허리, 엉덩이, 다리 뒤쪽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을 만져보세요. 딱딱하고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자극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제 마사지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무릎을 편안하게 구부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세요.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 주름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처음엔 약간 뻐근하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말고 시원한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이제 2초에서 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 서서히 풀어주세요. 이 과정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 했으면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무릎 하나당 1분 내외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하거나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사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마사지의 6가지 안전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다고 해서 힘껏 누르면 근육이나 신경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간 아프지만 시원한 느낌,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누르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압력을 바로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뼈나 관절 돌출 부위는 피하세요. 무릎뼈, 고관절 끝, 척추뼈처럼 딱딱하게 튀어나온 부위는 직접 누르지 말고 그 주변의 부드러운 살과 근육 부분을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뼈가 약해진 시니어 분들은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전에는 몸을 살짝 풀어주세요. 근육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세게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거나 근육이 놀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는 해당 부위를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서 데워주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숨을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은 짧고 규칙적으로 한 부위당 1분에서 2분, 하루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한다고 효과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면 근육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을 자주 반복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만약 관절 부위가 많이 부어 있거나 열이 나는 염증 상태라면 마사지보다는 얼음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힌 후 가볍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 역시 강한 압력은 금물입니다. 가볍고 부드럽게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사지가 끝난 후에는 몸의 반응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반응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사지가 끝난 뒤에는 가볍게 허리를 펴보거나 무릎을 움직여 보세요. 분명히 전보다 편해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특히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래 서 있었을 때 생기는 허리 당김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단, 무릎 뒤에 혈관 질환이나 정맥류 또는 심한 부기와 염증이 있을 경우엔 무리하게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무릎 뒤 오금, 이 작은 부위 하나가 허리와 무릎을 모두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 잠자기 전 침대 위에서 딱 3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작은 실천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분명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더해주시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효과도 오래 유지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드리는 건강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과 짧은 걷기 운동입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근육이 굳어 있고 혈액순환도 느립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통증이 쉽게 생기고 피로도 쌓이기 쉽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듯 팔을 쭉 뻗고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순서대로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천천히 걷는 것,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집 앞 골목이라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르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 뒤꿈치부터 디디며 리듬을 맞춰보세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 따뜻한 목욕입니다. 하루 동안 뭉친 근육과 피로를 가장 편안하게 풀어주는 방법이 바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욕조가 없으시다면 발을 담그는 족욕도 괜찮습니다. 무릎 아래까지만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도 더 잘 오게 됩니다. 이때 목욕 후 바로 마사지를 하시면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진 상태가 마사지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니까요. 세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 안에서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튀긴 음식은 몸속 염증을 더 자극합니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과일, 해조류, 견과류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 건강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김치찌개 대신 된장국을, 햄 대신 두부 반찬을 올려보세요. 소금 대신 들깨, 참기름, 생강, 마늘 같은 자연 재료로 맛을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주세요. 하루 5-6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체내 노폐물을 씻어내고 관절 안의 윤활액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작고 단순하지만 몸 안에서는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칭, 따뜻한 물, 바른 식사,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마사지까지 더해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더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3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 이틀엔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주, 3주가 지나면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아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서 더 많은 용기와 꾸준함을 본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이에 뭐 하겠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이나 수술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정확히 알고 내 손으로 지켜내는 습관, 바로 거기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린 허벅지 마사지, 발바닥 자극, 무릎 뒤 오금 지압, 이 3가지 방법은 거창한 의료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비가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 그리고 매일 3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진행된 병을 안고 찾아오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조금만 더 꾸준히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건강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로 마음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효과도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는 일입니다. 내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이 있고 내가 하는 이 노력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늦지 않게 소중한 방법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실천, 그 2가지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걷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지 않고 내 손으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지금 내 상태가 너무 심한데 도움이 될까? 네, 이해합니다. 수년, 수십 년간 통증을 참고 지내오신 분들이 단순한 마사지로 나아진다는 말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은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몸의 변화를 느끼고 통증을 덜어냈던 검증된 생활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하루 3분의 시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 근육 마사지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죠. 딱딱하게 굳은 이 부위를 풀어주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허리, 무릎 통증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반사점 자극입니다. 발바닥은 몸 전체의 지도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허리와 연결된 지점들을 꾸준히 문지르면 허리 통증뿐 아니라 무릎, 골반 통증까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걷는 자세가 바뀌고 몸의 순환도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 지압입니다. 허리와 다리 뒤쪽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열어주는 핵심 부위입니다. 단순히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허리까지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운 스트레칭, 저녁에는 따뜻한 목욕, 식사 때는 염증을 줄이는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
이 세 가지 생활 습관만 병행해도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3분, 누구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다 보면 몸이 분명히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허리가 좀 편하네. 계단 오르는데 덜 아프다.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노력한 모든 시간의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부위는 어디인가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증 경험과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몸을 살리는 작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뚝 하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3분을 들인 그 작은 실천, 그것이 쌓이고 쌓여 다시 걷고 다시 웃고 다시 삶을 즐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반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다시 믿고 스스로를 돌보며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